도이치모터스만으로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는 더 황당해요, 사실은. 어제 기자들 분위기도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요. 사실 어제 브리핑에서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백대현이냐 뭐 이진관이냐 이렇게 서로 내기 걸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인성 재판장은 아니다 나는 우인성이다 뭐 이렇게 자기 독자적으로 좀 더 나아간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명태균 이야기를 좀 여기 명태균 전문가 또 아유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 명태균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쉽게 말씀드려서 명태균 또한 뭐 무죄가 나온 겁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계약이 없다. 네. 여기서도 계약이 없다라고 네, 나오죠. 맞습니다. 예, 계약서가 없다. 예. 계약서가 없다라는 저도 한겨레 의미에서 나올 때 계약서 안 썼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나왔는데요. 조금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 조사를 받은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아본 거는 맞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재산 사기득을 보지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무죄를 내린 거예요. 여론조사 저는 받으면 그거보다 재산 사기득을 여론조사 대가보다 그거 김영선에 대한 공천 약속한 맞습니다. 거를 그렇죠. 그것도 이상해. 단정하기 어렵다. 저 여기에 너무 충격. 사실 이 게이트가 열린 것 자체가 이 사건 아닙니까? 녹취도 다 나왔죠. 네. 녹취까지 다 나왔는데 정말 명확하게 윤석열의 목소리와 김영선 김건희의 주라 목소리가 했는데 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나왔는데 아까 계약서가 없어서 뭐 혐의 인정을 못한다. 정말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건 증거잖아요. 녹취잖아요. 명백한. 그것도 무죄였지 않나요? 네.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준 것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공천을 준 것도 그거 사실은 맞는데 그것은 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과 다른 것 이게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예. 정상적이었다 뭐 이렇게 예, 판단. 맞습니다. 그러면 과정으로 봤을 강선우 때는. 의원도 무죄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지 공관위에서 다 결정한 거고. 그렇죠. 외형만 갖추고 있는 거지. 아니 모든 걸 네. 공관위에서 결정하지 그러면 공관위에서 결정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도 주가 조작을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주식시장 가서 했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피는 주식 투자의 외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안에서 주가 조작의 의도로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지 외형적으로 합법이니까 판단하지 못한다. 그럼 윤석열도 외형적으로는 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처벌을 못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그렇죠. 앞으로 말이 모든 됩니까? 대통령과 모든 당 대표가 모든 공천을 결정하다 하더라도 이건 공천 그렇죠. 개입이 안 되는 그럼 거고. 공관위에서만 네. 오케이 하면 그렇죠. 아니 네. 대표이사도 배임죄라는 걸 적용하잖아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거든요. 네. 그 회사에 손해 끼치는 과정도 다 외피는 잡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뭐 사문서 위조라든지 별의별 범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외형을 안 잡으면서 그런 배임죄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이거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그 공천농단의 혐의는 정당에서 일어난 입시비리랑 똑같아요. 입시비리, 취업비리 똑같습니다. 근데 입시비리 저지를 때도 외피 안 잡습니까? 공고 내고 당연히 심사위원들 다 네 그렇죠. 사람 꼽고 그 사람 연락해가지고 아 그날 몇 시에 와라 너 합격 요렇게 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올 샤넬백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리미리 돈 주고 미리미리 작업하고 여론조사도 바치고 샤넬백도 바치고 그래프 목걸이도 바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그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공관위에서 공천 줬다 이러면 되는 거냐. 자,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재판부는 이걸 무죄로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그렇죠. 건 뭐냐면 명태균 관련 명백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돼서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그러니까 합니다. 명태균이 알아서 갖다 줬다. 예, 그리고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뿐이다. 잘한 일이네요. 그거는 명태균이 자기 회사 홍보를. 근데 그 여론조사 조작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녹취로 다 나온 증거들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 논리라면 명태균도 무죄가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명태균 네. 오세훈 다 풀려나게 생겼죠. 지금 이대로 뿐만 가면 아니라 지금 윤석열까지 말이 안 되죠. 이 재판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진관 판사가 이틀 전에 이 재판, 그러니까 김건희 재판을 보고 본인의 재판에 참고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참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다른 판결을 본인의 판결문에 내릴지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명태균 사건에 제가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민주주의 파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사유화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찰권을 사유화했고 행정권을 사유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권까지 정당까지 사유화해서 들어가는 길목에 명태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 당연히 여론조사 지시 못하죠. 아는 게 있습니까? 뭘 안다고 지시를 합니까? 명태균이 해주는 대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주가 조작 범죄처럼 김건희가 경제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 무죄가 됩니까?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치만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명태균 같은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거는 이제 판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보니까 요거는 계약서를 안 썼고 저 여의도 연구원하고 할 때는 명태균이 계약서 썼으니까 이거 무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히려 이거는 은밀하게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계약서를 여기서 왜 찾습니까? 그게 지금 범죄를 판단하는데 무슨 그 기준이 됩니까? 증거가 있든 없든 아니 계약서를 썼어도 범죄고 안 썼어도 범죄인 거지 계약서를 쓰면은 범죄가 뭐 안 되는 거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거는 김건희, 명태균을 봐주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명태균의 홍보를 위해서 했다? 그럼 이건 장려할 일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모든 정당에서 홍보하실 분들 많잖아요. 홍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제는 다 권력자들한테 접근해서 여론조사 조작하고 그 후보 인위적으로 띄워가지고 그렇지. 당선시켜요. 네. 그러고 나서 김건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영선 공천 받고 당선된 다음에 월급의 반띵을 가져가요. 그럼 앞으로도 공직자의 월급은 이런 프로커들하고 다 반반씩 내지는 뭐 3명씩 끼면은 그렇지. 1대1대1로 나눠 가시죠. 그러면 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범죄를 전 물론 특검이 이건 기소를 약하게 했다고 봐요. 정치안법 위반이 아니라 이건 업무방해까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주 지금 솜방망이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의를 바로잡을 책임은 재판장에게 마지막으로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때립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시키는 전 가장 엉터리 판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서 대가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세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김영선 공천 개입의 사건에서 명태균 씨가 세비의 2분의 1을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형법상 의유를, 그러니까 형법상 죄를 이제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그 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것이지 실제 이 사건의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오는 대가는 단지 세비 반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지역의 뭐 법을 바꾸면서 큰 이권 개입에도 관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입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단지 계약서 문제 그리고 여기서 세비 2분의 1 이걸 떠나서 홍보 효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대가로서 충분히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거 홍보해서 내가 대통령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했기 때문에 홍보돼서 그 이후에 뭐 너 영업도 잘 됐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도 충분히 받았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사건을 들이댔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명확하니까 2분의 1 세비가 그쪽으로 뭐 계좌 이체가 됐건 넘어간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된 거지 그것만이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된다. 아니 그리고 공천이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 시사인에서 이미 보도 다 나갔어요. 뉴스타파랑 네. 이준석과 명태균의 문자가 다 나갔다고요. 그렇죠. 그 공천관리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여론조사를 또 조작해서 갖고 와서 이제 김영선 공천 주려고 이제 작업을 명태균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함교수 통해 가지고 공관위원장한테 토스해주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부 정보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 김영선 거기 경선하라는데요. 다 알려주니까 명태균이가 그 다음 날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식 저는 직전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저는 뭐 기소도 솜방망이로 했고 뭐 이런 정말 증거를 안 냈다 그러면 이건 특검을 비판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기록을 보지는 못하지만. 야 이런 객관적인 물증까지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재판정에서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인성 재판장의 논리대로 하면요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유지존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형식만 보면 이 사람은 다 옳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계약서 자꾸 찾고 이래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명태균
더 장려되고 통일교 신천지 지금 당원들 때로 들어왔다라는 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당원들이 뭐 이상하게 들어옵니까? 그렇죠. 다 정상적으로 밟아서 들어오는데 입당 강요 내지는 집단적 조직적 범죄로 유착 관계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데. 필라테스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외피가 아니 외피가 있고 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범죄가 아니고 합법적이네. 그러네요. 표결이 그렇죠. 정당하네. 네. 내부에서 승인 제대로 해줬네. 그럼 범죄가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형사재판장이 범죄를 판단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범죄를 못 찾아내요. 그냥 안 대 쓰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매우 범죄자들을 우대하고 범죄자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자꾸 이 화이트 칼라 지능 화이트 칼라 범죄거든요. 범죄. 이거를 덮어주는 일이 생기고 기득권끼리 카르텔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돈을 가지지 못한 자, 머리를 쓰지 못하는 자, 법의 사각지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에 보면 김영선 그 공천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로 선물을 샤넬백을. 어떻게 그 대통령도 이걸 선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민주주의를 어떻게 누구에게 사인이 선물할 수 있는 대상이 네. 됩니까?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사유화한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진관 재판장하고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니 이진관 재판장도 거 보면은 우인성 재판장이 많이 재판했다고 제가 봐볼게요. 국무회의 했네. 치렀네. 그렇지. 그렇죠. 군 통수권 권한 있네. 그게 국민의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낼 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시민들이 가서 목숨 걸고 막았고 이걸 내란으로 맞습니다. 규정해서 이진관 재판장은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단순 내란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럼 이진관 재판장은 형식 논리를 깨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실체를 발굴하고 범죄를 단죄하고 있고 한덕수 구형 15년보다 8년을 더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네. 이진관 저기 지금 우인성 재판장은 외피가 다 있네. 국민의힘이 알아서 다 잘했네. 그럼 다 무죄. 그럼 더해. 내란 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합니까? 이건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가 된 입장에서 취재 현장을 봤을 네. 때는 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이 재판을 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모를 수가 있나? 모르는 그러니까요. 악의적인 이거 모를 수가 일반인도 아닙니다. 다 이게 안 보는 이건, 주식시장. 예. 그렇죠. 주식시장을 이제 그 취재할 때 사실 작전 세력을 취재할 때는 이 공모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걸 밝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드러난 정도, 인식의 정도만 가도 이것은 불법으로 의율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공천 비리는 없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아니, 없어요. 그렇죠. 명백히 원천적으로 나왔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공천장은 거죠. 항상 당대표 이름으로 네.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네. 공천비리, 입시비리, 취업비리 저지르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내란도 가능하고 주가 네. 조작 다 가능합니다. 뇌물 다 받아도 돼요. 다 선물이에요.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인성 이게 말대로 댓글을 보면 특검이 다소 허술했다 하더라도 예. 이런 네. 판결은 작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둘이 그렇게 된 짰거나 겁니다. 판사랑 검사들이 다 짰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교정할 책임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교정 책임. 물맛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너무 이제 근데 이거는 너무 정말 국민들이 보실 때 어제 그 1년 8개월은요. 네. 이건 정말 충격이라는 말도 쓸 수가 정말 없어요.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저는 어제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야 이러다가 진짜 무죄 내리겠다. 모든 무죄 해서 김건희 석방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위태로웠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1년 8개월로 이거를 잡아놨다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는 그거면 모르겠는데 석방해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까지도 네. 무죄 났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 판결문의 분위기는 그냥 완전히 이거는 김건희 변호인단이 썼다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논리 모순, 궤변 이게 지금 완전히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김건희 변호인과 같이 진짜 뭔가 있다. 뒷거래가 있다. 그 정도의 마음이 들어요. 1년 8개월도 네.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그것도 참 기괴한데. 통일교가 네. 유일하게 유죄가 나왔는데 네. 대가성 부분은 이런 부분 또 흐릿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가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샤넬백하고 목걸이에 대한 판단 좀 다르다는 네. 말이죠. 이것도 사실 기자들이 봤을 때는 저게 한쪽은 추징하고 한쪽은 몰수하고 이건 네.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해석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건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통일교 이것도 네. 사실상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적 ODA, 캄보디아 ODA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안 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뇌물의 에피타이저 성격인데 네. 그걸 가지고서 또 기간을 나눠가지고 네. 또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이렇게 지금
때린 건데, 아니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기소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알선수재가 아니거든요. 알선수재는 말 그대로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것도 징역 5년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그 옛날에 YS 차남 김현철 씨 같은 사람들 처벌할 때 썼던 논리고, 최순실 이후부터는 다르죠. 최순실 그렇죠. 이후부터는 경제 공동체 법리를 경제 윤석열이가 그렇죠. 만들었고 둘이 해가지고 아 지갑을 같이 썼네. 최순실 너도 뇌물이야. 다 엮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그 판결을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왜?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자의 범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범의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재용 사례처럼.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부부끼리 지갑만 같이 씁니까? 숟가락도 같이 쓰고 젓가락도 같이 써요. 네. 같은 집에 살지 부부 공동체 내지는 권력 공동체 아닙니까?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뇌물을 적용을 해서 통일교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이배용이 됐든 앞으로 이제 줄줄이 그 더 나올 텐데 예. 이 사람들 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합법적 권한 그 뒤에 김건희가 배후 조종하는 거를 보고 준 거지. 누가 이거를 김건희한테 아예 어디 공무원 가서 청탁 좀 해줘 알선수재로 누가 준 겁니까? 진짜. 뭐 부부가 남입니까?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특검이 기소를 잘못했는데 바로잡을 책임이 판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공수처 변경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렇죠. 이걸 또 봐주기로 일부 무죄를 내린다? 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제가 이진관 볼 때는. 판사 같은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변경시켰겠죠.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내란죄에 있어서도 우두머리 종사자로 방조범을 방조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 네, 바꾸라는 내란 우두머리 그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바꿨어야 되는데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방조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이게 판사가 제정신이냐 개빡친다 뭐